전세 유명한 게 요즘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제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예요. 비교했을 때 이럴 때는 전세 사기 납니다. 입지는 역 기준으로요. 원을 그려요. 딱 여기 안쪽으로만 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입니다. 진짜 몇십 년,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명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선배 그러면 네. 이번에 네. 이사 가려고 하시는 곳은 전세로 가셔요? 아니면 월세로 가셔요?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끝나는데 이 집이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전셋집으로 지금 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조금 구축이라서 조금 이번에는 그래도 좀 신축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신축 전세요? 전세 사기 이런 거 걱정되진 않아요? 전세 사기요? 네. 위험하려나?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럼 월세로 가는 게 낫나? 집을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똑똑. 지금 뭐 전세 사기, 뭐 전세, 월세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기가 참 밝으시네요. 어디서 듣고 오실? 네, 제가 딱 하필 딱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전세 월세가 지금 저희한테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전월세가 정말 그 부동산 내 집 마련, 매매로 가는 징검다리의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무조건 우리가 전세 월세를 한 번은 거쳐갈 확률이 높습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몇억 원씩 지원 받아가지고 바로 내 집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런 집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통은 다 이렇게 전세 대출 받거나 월세를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전셋집, 월세집을 안전하게 구하는 건데요. 사실 뭐 이 월세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증금이 낮고 이제 보증 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켜줘요, 소액 임차인은. 제가 중요한 이 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 유명한 게 요즘 사기예요, 사기. 지금 어디 사신다고 했죠? 아니, 저는 지방에서 와가지고 아무래도 관악구에서 관악구.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빌라에서. 관악구, 신림동 이런 쪽은 많이 네네네. 유명하죠. 맞아요. 근데 보증금이 한 2억 조금 넘어요. 그럼 전세네요. 네, 전세. 2억. 그리고 혹시 저는 회기동에 1000에 60 이렇게 월세로 살고 있어요. 1000에 60. 일단 월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세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하, 뭐? 서울은 한 5천만 원까지는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만 하고 산다면은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순위예요. 오. 그래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그게 괜찮다. 근데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전세예요. 혹시 빌라 사세요? 아니면 다가구 사세요? 빌라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나마. 혹시 뭐 보증보험 가입하셨어요?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내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좀 피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좀 해보려고 해요. 전세를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안 뜯기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신축은 좀 피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신축 빌라. 왜 신축 빌라 피하라 했어요? 그 건물에 대한 빚, 융자 같은 게 껴있으면은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들의 그런 보증금으로 그걸 먼저 해결해서 나중에는 그게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다가구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하나고 집에 한 10세대가 있어요, 세입자가. 그건 사실 다가구거든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출이 얼마 껴있는지, 나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전세 사기가 좀 높을까요? 확률이 꽤 높습니다. 꽤 높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 말씀드릴게요. 전세 사기 피하는 기준 한 가지예요. 전세가와 시세를 놓고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신축 빌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신축 빌라가 사실 전세 사기의 좀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래서 왜 신축 빌라가 전세 사기가 많이 났냐? 이 전세가와 시세를 비교했을 때 이래서 그래요. 전세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전세가가 시세랑 비슷했대. 이럴 때는 전세 사기 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빌라 시세가 뭐 2억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전세가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실제 2억 또는 뭐 2억 2천 이런 경우가 실제 있거든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빌라를 사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예를 들어 전세 2억 맞추면 돈 얼마 들까요? 2억짜리인데 전세 2억 맞췄어. 2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내 투자금이 얼마 될까요? 투자금이. 빵원? 그쵸. 빵원 들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 2억 2천을 맞췄네? 2억에 샀는데? 그럼 더 이득이지 않나요? 그쵸. 돈을 2천만 원 돌려받아요. 집을 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샀는데 돈을 한 푼도 없이 집을 샀네?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또 2천만 원 받고 그 돈 다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만긴 날 돈 돌려주세요 하면은 집주인이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죠. 돌려주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안 돌려줘요. 돈이 없어서. 알아서 해. 나 돈 없어. 헐. 경매 넘겨.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빌라는 경매 낙찰가가 시세 대비 70%에서 80%밖에 안 돼요. 2억에 7, 80%면 얼마예요? 1억 6천 정도. 28에 16. 요 정도예요. 그러면은 경매에서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 이 세입자들은 보증금 다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입니다. 아. 그냥 전세가와 시세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이래야 되고 전세가는 시세의 80%, 최소한 80% 이하여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무조건 전세 사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보면은 오피스텔 아세요? 아, 네. 오피스텔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오피스텔도 원룸, 투룸 이런 오피스텔들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해요. 전세가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가구는 시세도 알기 어려워요. 시세도 알기 어렵고 앞에 대출이 얼마나 껴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껴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가구는 그냥 부동산 내가 초보다 불임이다 월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아니라면은 전세 보증보험 요거를 꼭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집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집이 위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시세보다 크잖아요. 크면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 안 시켜줘요. 또는 그 집에 대출이 껴있다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아가지고 위험하다거나 근데 보증보험 가입됐는지 확인 여부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그거는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돼요. 들어갈 때. 또는 대출 중에 전세 보증보험이 껴있는 대출이 있어요. 안심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알아봐서 꼭 이거는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은 그냥 아파트예요. 보통 솔직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매매가가 2배입니다. 뭐 매매가가 10억이잖아요. 전세가 5억이에요. 이런 뭐 세입자 입장에서 경매 넘어가면은 요즘 사실 아파트 낙찰가율은 90% 넘어가거든요. 빌라보다 훨씬 높게 낙찰이 돼요. 그러면 전세 입장에서 보증금이 뜯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아파트 살면은 보증금 필요 없어요. 엄청 안전하거든요. 특히 서울 아파트. 다만 아파트도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시세랑 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보증보험 필요한 거고 일반적인 아파트는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매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집을 사는데 위험한 집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험한 집? 인기 없는 집? 인기 없는. 인기가 없다. 좋죠. 인기가 없어. 아까 저번 수업 시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샀는데 빵원이 그쵸. 될 수도 있는 집? 집값이 안 오르거나 또는 뭐 가격이 빠져. 이런 집 같은 경우가 위험한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한 집이 바로 이겁니다. 인기가 없다. 이게 뭐예요? 거래가 안 된다.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집값이 안 오르는 집, 집값이 빠지는 집 이런 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곽 같은 경우는 집값이 안 올라요. 지금. 몇 년째, 10년째 집값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0년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건 집값이 오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빠진 거죠. 빠진 거죠. 이런 경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을 피하려면은 먼저 어떤 게 좋은 집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어떤 게 좋은 집일까요, 그러면? 약간 인프라라고 하나요? 살기 좀 환경이 좀 갖춰져 있는 것들. 그쵸, 그런 게 병원이 인기가 가깝고 뭐 이런 것들 역세권이고. 그게 이제 보통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입지 좋은 집.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어떤 집이 좋을까요? 대단지. 아파트, 네, 뭐 그런 신축. 것들. 네네네. 그거를 보통 상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입지와 상품성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다. 강남이란 입지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강남에 지어진 빌라도 있는 거고 강남에 지어진 오피스텔도 있는 건데 좋은 상품성이란 것은 아파트고 대단지고 신축이고 브랜드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교통, 학군,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동네 그런 것들이 입지라고 하는 거고 상품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빌라 중에 아파트가 좋은 거 소단지, 대단지 중에 대단지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좋니 뭐 이런 것들이 상품성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입지가 안 좋은 거냐 보통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릴까요? 입지가 안 좋은 동네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역이랑 멀고 뭐 그죠. 교통이 안 좋은? 먼 네. 교통 안 좋은. 보통 다 떠오르면은 어디 외곽 신도시 지방 같은 데 가보면은 공터인데 아파트가 한 채 이렇게 네. 들어서 있고 집안이 다 비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동네를 입지를 안 좋다, 안 좋은 입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부동산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입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인천 기준으로 딱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입지는 딱 여기 안쪽으로만 사시면 됩니다. 강남역 기준으로요. 원을 그려요. 지금 잘못 그렸는데 이게 25km 이내 25km 이내에 있는 지역만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거리가 감이 안 와서 그런데 대략 우리가 해보면은 동탄보다 약간 위에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인천 조금 들어가지만 인천 조금 안쪽에 있고 뭐 그 정도 위치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안을 사야 되냐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인구 감소입니다. 수요 위축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더 이 안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진짜 몇십 년 뒤,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강남역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망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전하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25km 이내 강남역을 사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25km 이 근방에 3기 신도시를 짓고 있어요. 3기 신도시 이게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세요? 몇만 가볼까요? 뭐 몇십만 가볼까요?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대략 30만, 몇십만 가구가 돼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다. 그럼 여기 외곽은 어떻게 될까요? 외곽은 이게 다 신축이거든요. 몇십만 가구가. 그럼 외곽 지역들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네.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는 우리가 강남역 기준으로 수도권에 투자를 한다. 그럼 25km 이내를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이 사례도 있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탄이나 사실 이쪽에 위치한 송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괜찮긴 해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일자리도 좋고 입지가 좋고 핵심지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외에 이제 대다수에 있던 이런 지역들은 너무 외곽이면은 투자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리고 이제 상품성이 남았는데 상품성은 이제 투자 기준이 비교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빌라 뭘 사야 한다고 했죠?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300세대, 뭐 1500세대. 뭐가 좋은 거예요? 1500세. 1,500. 뭐 이런 식으로 비교만 잘하면 돼요. 구축, 신축, 신축. 지금 이 상품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꼽는 거는 신축입니다. 이 신축이 정말 이제 앞으로 희소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 이야기 좀만 해보자면 제가 지금 성남에서 왔거든요. 근데 성남이 지금 공사비 때문에 지금 그 아파트 짓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성남도 힘든데 어디서 외곽, 경기도 광주, 평택 지을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이미 지어진 신축 또는 앞으로 곧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 산다고 하면은 특히 외곽 같은 경우는 그냥 신축 아파트를 최대 내가 살 수 있는 돈으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냥 구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랑 아직 가격 차이가 엄청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제 공공분양, 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분양가를 보면은 시세보다 비싸게 해요. 공공분양이고 분양가 상한제인데 보통 사실 시세보다 낮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냥 공공분양인데도 시세랑 똑같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알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이 입지랑 상품성 두 가지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골라야 되고, 우리가 입지 상품성을 다 갖춘 집을 사면 사실 비싸요. 여기서 뭐 내가 포기하겠다. 그럼 하나만 포기하면 돼요. 입지만 포기하겠다. 그러면 조금 외곽에 떨어진 좀 신축 이런 걸 사는 게 나은 거고요. 난 신축을 포기하고 차라리 나는 입지를 살래. 그러면 최대한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디 뭐 외곽의 빌라, 하겠습니다. 네네, 뭐 외곽의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사면은 사실은 좀 힘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 빚만 계속 평생 갚다 죽는 거예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입지랑 상품성 중에서 선생님은 혹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입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에서 입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지방에 신축 살래, 서울에 아까 노원에 구축 살래 하면 당연히 노원 구축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좁혀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입지긴 하죠, 부동산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입지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결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벌써 끝났.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럼 혹시 뭐 어떤 걸 제가 지금 이제 러프하게 어떤 걸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청약 뭐 어떤 걸 노려야 되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실제 매매해가지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제가 그 투자 방법들 여러 가지를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가 진짜 중요하다. 기회가 널린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막 5%씩, 10%씩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성장 시대인 것을 감안하시고 정말 좁혀서 봐야 된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